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죠.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왔어요.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조금이라도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했죠. 그런데 문이 갑자기 닫히더니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숨을 막혔습니다. 누구 없어요? 큰 소리로 불러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군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최춘자가 창문을 열고 있더군요. 춘자야. 불러봤지만 너무 멀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들릴 만큼 소리를 질렀죠. 살려줘.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춘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급하게 창문을 닫았어요. 아마도 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순자야, 괜찮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누가 저를 구해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졌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손님들이 평소보다 적었죠. 김치통을 옮기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확실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차를 한 잔 끓여주면서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가게 접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말이에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아직 괜찮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미정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반문했습니다. 미정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눈빛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게를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차를 마시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머니 집도 꽤 값이 나갈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표정은 태연했어요.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 간에 이런 의심을 품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은 내가 살 때까지 내 집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당연히 그렇죠, 어머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죠. 집안이 점점 후덥지근해졌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찬 바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풍기만 돌돌 돌고 있을 뿐이었죠.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김치가 시큼해지고 반찬들이 빨리 상했습니다. 얼음도 제대로 얼지 않았죠.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혈압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더위에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어지럼증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가장 서글펐죠. 큰아들 도현이 가끔 집에 들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어두웠죠. 술 냄새가 날 때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현도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묻지 않는 게 제 방식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도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중얼거리더군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밤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시트가 다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해도 금세 또 땀이 났죠. 이런 날이 계속되니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어요. 더위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만 계속 마셨는데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죠. 집안 곳곳이 고장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와 함께 늙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이 집이 이제는 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쓸쓸했죠. 창밖을 보면 다른 집들은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이 더위와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죠. 미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지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과일 좀 사왔어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우시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미정이 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더위였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미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열사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그때 미정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옥상에서 바람이라도 쐬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옥상이 더 뜨거울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옥상이 더 덥지 않겠어? 제가 반문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오히려 시원할 수도 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차양막도 있잖아요. 미정이 덧붙였어요. 사실 그 차양막은 오래된 거라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모르는 척했죠. 창밖을 보니 최춘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미정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춘자는 금세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정말 생각해보세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미정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옥상이 더 시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제가 옥상에 가기를 바라는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위험하다며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미정이 떠난 후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옥상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 안보다는 바람이 불 테니까 조금이라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었어요. 문을 열고 옥상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얼굴을 때렸죠. 예상했던 대로 옥상은 더 뜨거웠어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온 이상 잠시라도 있어 보기로 했죠. 차양막 밑에 앉았습니다. 그나마 그늘이 있어서 직사광선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죠. 몇 분 지나지 않아 내려가려고 했어요.
역시 미정의 말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어요. 더 세게 잡아당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혹시 걸쇠가 걸린 건가 하고 여러 번 시도해봤죠.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들렸는데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일쯤 정리하러 가죠.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정리한다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문을 계속 두드려 봤습니다. 미정아.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통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위가 심해졌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가져오지 않은 게 후회됐죠. 문을 발로 차봤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철문이라 꿈쩍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두드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올라올 때는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잠긴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잠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춘자의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춘자가 제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죠. 춘자는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동네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춘자가 제 아들 도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현아, 너희 어머니 괜찮으시냐?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도현은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왜요, 춘자 이모? 도현이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옥상에 갇혀 계신 것 같은데. 춘자의 말에 도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급하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어요. 제가 옥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도 봤다고 말했죠. 혹시 CCTV 같은 거 없어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집 앞에 방범용 카메라가 있었어요. 도현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미정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혼자 내려오는 모습이 찍혔죠. 그때 문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이 깨는 것 같았어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미정이 문을 잠그고 내려오는 게 선명하게 보였죠. 춘자가 말했어요. 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게 맞았네. 평소 미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춘자였습니다. 이번 일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도현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착각이겠죠?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일부러 저를 가둔 게 분명했어요. 어서 올라가 봐야 해요. 춘자가 재촉했습니다. 도현이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어요. 술 때문에 걸음이 휘청거렸지만 어머니 생각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어요. 엄마.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열쇠를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춘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고의야.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도현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연일 37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옥상의 콘크리트는 발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차양막 밑에 있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누구 없소? 힘없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점점 작아져서 멀리까지 들리지 않았죠. 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피부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열사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의식이 희미해졌죠.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아. 죽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막내딸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 아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래층에서 또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곧 정리돼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집은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정이 제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에 가둔 거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태양이 저를 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억울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는 미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쿵. 큰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습니다. 도현이 망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도현이 저를 안았어요. 뜨거운 제 몸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물. 겨우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도현이 급히 물을 가져왔죠. 춘자도 올라왔어요. 이제 괜찮아 순자야. 제 이마에 손을 대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급하게 말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이. 그 이름을 듣자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춘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벌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도 함께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마치 깜짝 놀란 척하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에요? 연기가 너무 뻔했어요. 도현이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죠. 차분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당황한 척했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났죠. 춘자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다 녹화했어. CCTV 영상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미정이 문을 잠그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미정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의식이 흐려졌지만 마지막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제가 흐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음이었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도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했어요. 적어도 이 아들만은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뜨거운 태양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미정의 가면이 벗겨진 지금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폭염은 계속될 테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요. 도현이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